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암 그러면은 굉장히 누가 생각하기에도 큰 병이죠. 그래서 암을 겪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고통을 나눠보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체적인 고통, 암 때문에 어디 통증이 생기고 아프고 이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이 신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신체적인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고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 역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심리적인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많은 경우 암으로 인한 불안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암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 속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모습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암 환자분들의 우리 현실적 모습 속에서는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제가 보기엔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외래를 본다 그러면 뭐 먹어야 되냐, 뭐 홍삼은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먹을 거에 궁금하고 먹을 거에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1960년대, 70년대 먹을 게 없고 가난했던 시절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19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속에는 병이라고 하는 거,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못 먹어서 생기는 거다. 또 거꾸로 잘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무의식이 예전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과연 지금처럼 먹을 게 굉장히 많아진 시대에서도 먹어야지 병이 낫는다는 컨셉이 과연 유효할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영양 실조에 시달리던 시대 때는 잘 먹고 이러면 병이 좋아지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현대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고지혈증이니 이런 병들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먹는 거를 잘 못 먹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잘 챙겨 먹고 소위 암에 좋다고 하는 거를 먹으면은 암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암은 먹을 거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암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대장암 같은 경우는 탄 고기를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요. 위암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건 이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암에 걸리고 나서도 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으냐? 여기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죠. 근데 탄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대장암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이 얘기가 한 달이 건너면은 고기를 먹으면은 암에 좋지 않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한 다리를 건너면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빨리 커지더라. 이렇게 바뀌고 또 한 다리를 건너가면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거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암이 고기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더 잘 자란대. 그래서 갑자기 암 환자분들이 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암에 걸렸을 때 먹는 음식들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고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잡힌 식사. 사실 이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아이고 암에 좋은 거 뭐 이거 뭐 비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먹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게다가 이제 먹는 거는 굉장히 손쉬워요. 간단하고 힘들지도 않아요. 가령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하면 좀 힘든 게 있거든요. 땀날 정도로 운동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운동이 몸에 좋은 건 다 알지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찾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옛말에도 뭐 쉽고 편한 곳에는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편한 것만 찾다가는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뭐를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먹는 거는 고단백, 고열량 식사,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 과일, 야채, 단백질 조금 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굉장히 좋은 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거 없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먹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즐겁게 먹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좀 즐겁게 먹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암 치료에 있어 갖고 또 중요한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하냐면 어떤 때는 항암 치료를 할 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약이 있는데 약이 무지무지 힘든 약이에요. 근데 잘 들을 확률이 한 뭐 15%밖에 안 돼요. 항암 치료를 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떨어질 수 있지만은 조금 힘들지만 한두 달이라도 시간을 더 벌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항암 치료를 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의사 양반 나 이제 항암 치료 지쳤다. 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더 사는 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 나는 항암 치료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의 가치관을 반영을 해가지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환자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 게 행복하시냐, 의미 있는 시간이냐, 하루하루 우리가 암 치료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하루하루 더 연장되는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려갖고 당신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딱 저한테 누군가 한다면 저도 이게 선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홍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암이 나빠지고 더 이상 뭐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분들도 절망감에 빠지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절망감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뭐 기적의 민간요법 누가 뭘 했더니 뭐 이만큼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고가의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 같은 거를 판다든가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들을 저는 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가족분들 모두 다 뭐 몇 천만 원짜리, 뭐 종류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이게 과연 효도인 건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효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효도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만나본 많은 가족분들은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비싼 거를 해줄수록 효도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막상 그런 거 비싼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정작 비싼 거 택배로 보내고 그 환자분하고는 별로 대화가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듣냐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내 인생이 좀 허무하다. 왜 나한테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했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누가 뭐 좋대더라 하는 거 있으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여기에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아파트 문화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예전에 대가족 문화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도 하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대가족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할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돌봐드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할아버지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은 외주화되고 우리의 삶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갖거나 죽음을 외면하는 심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마음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제대로 직시하기보다는 외면하는 게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되거든요. 마지막을 뭐 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우리 현실 속 모습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관계에 대한 거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때는 관계를 좀 저금해 두시라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관계가 가족 사이의 관계이죠. 근데 임종 전에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가족 관계가 어그러진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 문제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뭐 돈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놓고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해놓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건강하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가 어느 시점에는
정말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런 순간들이 올 텐데 나는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을 좀 돕는 일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관계가 저금이 돼 있다가 나중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될 때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입원하시게 되면 주변에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늘 많으세요. 교회에서 모시는 분들 뭐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러고 뭐 친척이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의사들한테도 저 우리 좀 잘 좀 부탁한다고 뭐 이러고 가시고 항상 인덕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 저분이 뭐 돈이 되게 많으신 것 같기는 하는데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인생의 성적표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이런 관계들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투병을 할 때든 도움받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보이는 어떤 현실 속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투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원하는 과정들은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불가항력으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놓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적어도 암과 같은 큰 병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